요 에크논 크림이나 요 노스카나 겔 이런 걸 써도 효과가 없는 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도 요 약국템들을 잘 모를 때는 남들이 그냥 추천하는 거를 쓰거나 아니면 좀 많이 알려진 제품들 혹은 뭐 TV 광고에 나오는 제품들 그런 것들만 써봤었는데 처음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가도 시간 지나면 딱히 효과가 막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요 효과 없는 거를 계속 쓰자니 또 애매하고 그러다가 이제 연고를 사러 약국에 갔는데 요 약사님한테 좀 여쭤보면서 아, 연고도 써야 하는 용도가 다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과 약사님의 말씀을 좀 바탕으로 연고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연고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상태별로 어떤 연고를 써야 하면 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은 첫 번째로 여드름을 짜고 나서 진물이 생긴 상태, 이때부터는 트러블이 아니고 상처예요. 이게 상처가 열리고 그 안으로 이제 세균 감염 가능성이 생긴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항생제 연고를 써주셔야 됩니다. 항생제 하면 뭐 다들 대표적으로 아시는 요 후시딘이죠. 후시딘. 이게 후시딘 같은 항생제 연고는 상처를 빨리 낫게 만드는 약이라기보다는 상처 위에 이제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상처가 조용하게 아물 수 있게 하는 역할인 거죠. 조용히 아물 수 있게. 상처 올라온다. 요 첫 단계부터 용도에 맞지 않는 연고를 쓰게 된다면 단순 트러블이 될 게 붉은 자국이 되고 그게 이제 색소 침착이나 페인 흉터까지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생제 연고는 여드름을 짜고 난 뒤에 요 상처가 흉터로 가는 길을 이제 끊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써야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요 후시딘 요거를 쓰셔도 되긴 하는데 공부를 한다고 유튜브에 좀 찾아보니까 후시딘의 요 내성 관련 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항생제는 균을 죽이기 위해 쓰는 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균이 한 번에 이제 100% 싹 없어지진 않는단 말이죠. 항생제를 쓰는 동안 대부분의 균은 사라지겠지만 아주 낮은 확률로 돌연변이 균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요 살아남은 균이 계속 증식을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내성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성균이 생기면 약을 발라도 왜 효과가 없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내성균이 생기는 이유가 후시딘의 성분에 문제가 있어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요 후시딘을 너무 자주 많이 썼기 때문에 균이 그만큼 요 성분을 적응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내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되냐? 요 바스포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많은 약사분들이 추천하시는 영상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가는 약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최근부터 사용하고 있는 연고이긴 한데 요 바스포를 추천하는 이유가 내성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 3가지 항생제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 항생제이기 때문에 후시딘보다 내성균이 생길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이걸 언제 어떻게 써주면 되냐? 여드름을 짜거나 아니면 상처가 생겼을 때 그럴 때 한 2-3일 정도만 면봉에 덜어가지고 톡톡톡톡 발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막 매일 바르거나 트러블 날 때마다 계속 발라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성균이 생기겠죠? 그러면 효과가 계속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후시딘으로 2-3일 정도 발라줬다. 그때 되면 이제 진물이 조금씩 멈추고 서서히 아물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회복이랑 재생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발라주는 건 뭐냐? 바로 마데카솔입니다. 여기서 근데 잠깐만 꽤 많은 분들이 이 후시딘이랑 마데카솔을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옛날에는 후시딘이랑 마데카솔 요 2개가 가장 헷갈리긴 했어요. 근데 후시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균을 이기기 위해 바르는 이 연고였다면 요 마데카솔은 세균을 이겼어. 다 무찔렀어요 이제 막. 다 무찌르고 나서 상처가 회복되도록 재생시켜주는 이 재생연고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데카솔은 딱지가 생기거나 이제 막 아물기 시작할 때 사용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왜 마데카솔이 이제 재생연고에 가깝냐? 마데카솔의 핵심은 항생제가 아니라 피부 재생을 돕는 이 병풀 성분입니다. 이 병풀 성분은 상처 부위에서 피부가 다시 차오르고 회복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균을 죽이는 약이 아니라 상처가 스스로 잘 아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상처를 빨리 말리는 것보다는 과도하게 건조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재생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마데카솔이 종류가 진짜 많아요. 분말, 겔, 케어, 연고, 그 다음에 복합 마데카솔인가 뭐 그런 것까지 총 되게 많은데 분말 같은 경우에는 좀 습한 부위에 자주 사용을 하고 가끔 보면 뭐 크림 좀 섞어가지고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요 겔 타입인데 겔 타입이 연고보다는 흡수가 좀 빠른 타입이라 좀 넓게 발라야 될 때는 요 겔 타입이 좋긴 한데 저는 그냥 국소 부위로 탁탁탁 하기 때문에 겔보다는 연고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상황이 마데카솔 케어랑 복합 마데카솔 요 2가지 연고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들은 항생제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재생이 목적이라면 마데카솔 다 필요 없고 요 마데카솔 연고 요거를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요 페이지에 이렇게 딱 띄워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드름을 짜지 않았는데 붉고 단단하게 올라와가지고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뾰루지. 요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저도 종종 나긴 하는데 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짜기에는 진짜 아프고,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여드름 연고 이런 걸로 잘 알려진 제품들을 사용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여드름보다는 모낭염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모낭염의 특징이 피지가 딱히 보이지 않고 만지면 아프고 며칠이 지나도 짜지지가 않는다. 혹시나 그런 여드름이 났다 하는 분들은 여드름보다는 모낭염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에스로반 연고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에스로반은 여드름을 치료하는 연고라기보다는 세균 염증을 억제해주는 그런 항생제 연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턱이나 헤어라인처럼 모낭염이 잘 생기는 부위에 붉고 땡땡하게 올라온 뾰루지에는 에스로반이 훨씬 바르면 효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에스로반도 항생제 연고이기 때문에 장기간 매일매일 사용하시기보다는 붉게 올라온 부위에만 짧게 사용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드름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생기는 자국, 최근에 사용하게 된 연고가 바로 요겁니다. 아질리아 크림. 요 연고의 가장 큰 장점은 여드름 염증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요 색소 침착으로 가는 단계까지 억제해주는 그런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제 피부 상태에서는 제일 잘 맞더라고. 아직도 보시면 요 오른쪽 편에 색소 침착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처럼 여드름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닌데 자국이 계속 남아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저 같은 요런 피부 상태에서는 요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다만 요 연고도 하루 이틀 만에 확 효과가 보는 그런 크림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쓰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주는 그런 연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쓰면 되냐면, 상처나 진물이 완전히 멎고 피부가 이제 안녕된 상태에서 아주 소량으로 여드름 자국이 생긴 부위나 아니면 여드름에 조금씩만 이제 톡톡톡톡 발라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크게 바르거나 하면 많이 바르더니 한두 시간 지나니까 되게 간지럽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극이 조금은 있긴 하니까 처음 바르실 때는 아주 소량으로만 톡톡톡톡 해주시고, 좀 적응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세라마이드 크림이나 이런 데 좀 섞어가지고 바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싹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연고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쓰고 있냐, 이거를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여드름 짜고 난 직후에 뭐 진물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후시딘 혹은 바스포 요거를 2-3일 동안 짧게만 발라주시고, 진물이 멈추고 상처를 좀 빨리 아물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요 마데카솔 연고 요거를 발라주시고, 여드름을 짜지도 않았는데 뭐 붉고 단단하게 올라오고 누르면 아프고 그런 상태라면 여드름이 아니라 모낭염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럴 때는 에스로반을 발라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드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염증성 여드름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국까지 같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단계에서는 요 아질리아 크림 요거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연고 이름 뭐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자기 피부 상태가 어떤지 요거를 기억해 주셨다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요 상태에서는 이거를 쓰면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누르자, 이제 좀 제발 좀 눌러주세요, 제발.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